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나요? 그런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과 버텨온 시간 속에서 몸이 보내온 신호들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옥경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이유도 없었고 쉬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고 조금 무겁고 조금 힘들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다고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석 씨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했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버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견뎠습니다. 민준 씨는 이 정도는 다 겪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견디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은영 씨의 몸은 조용했습니다. 큰 통증도 없고 심각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잠은 잤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웃어도 피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완전히 쉬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인정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버틸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영희 씨가 겪는 스트레스는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가족을, 손주를, 때로는 부모님까지 돌봐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옥경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며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쉬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석 씨의 세대는 감정을 말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간을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표현 대신 축적했습니다. 쌓이고 쌓였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삶을, 배우자의 건강을, 집안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맨 나중이었습니다. 아니, 우선순위에 아예 없었습니다. 은영 씨는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든 거라고, 바쁜 거라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부르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수진 씨가 이해하게 된 것은 스트레스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일이 생겨야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위협을 느낄 때, 압박을 받을 때, 대처해야 할 때 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될 때입니다. 반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상태가 됩니다. 임시가 아니라 고정이 됩니다. 영희 씨가 배운 것은 잠깐의 긴장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처리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몸이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긴장은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도 몸이 이완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도 여전히 대비 상태에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합니다. 내려와야 할 때 내려오지 못합니다. 옥경 씨는 자신의 몸이 항상 대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긴장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몸이 굳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긴장이 유지됩니다. 정석 씨의 몸은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나 긴장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위협이나 압박을 느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이 증가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뜁니다. 더 많은 혈액을 근육으로 보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근육도 긴장합니다. 힘을 쓸 준비가 됩니다. 몸 전체가 경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은영 씨가 배운 것은 이것이 잠깐이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달라집니다. 재호 씨의 몸은 회복 모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인식했습니다. 계속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장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긴장이 정상이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영희 씨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쉬지 못하니 회복도 안 됩니다. 소진됩니다. 예비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힘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 둔화입니다. 옥경 씨는 피곤해도 그 느낌이 무뎌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못 느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해야 할 일이 있으니 피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정석 씨는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할 일, 가지 못한 일, 해야 할 일들이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자주 깼습니다. 깊이 못 잤습니다. 얕은 잠을 자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피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화와 순환의 변화입니다. 민준 씨는 속이 자주 불편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말초 순환이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심박도 불규칙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영 씨의 몸은 소화보다 긴장에 에너지를 썼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 기능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긴장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근육과 관절의 경직입니다. 재호 씨는 이유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다친 곳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아침에 더 뻣뻣했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만성적인 근육 긴장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계속 힘이 들어가 있으니 근육이 피로합니다. 혈류도 제한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이 통증과 경직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면역과 회복력 저하입니다. 수진 씨는 잔병 치레가 잦아졌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한번 아프면 오래 갔습니다. 회복이 느렸습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염증 반응도 과도해집니다.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에 취약해지고 회복도 더딥니다. 영희 씨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 반응입니다. 몸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옥경 씨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견디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한계를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정석 씨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관리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면 노화가 느려집니다. 회복력이 유지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민준 씨는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축적될 뿐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이해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도 의지가 부족한 것도 단순히 나이 탓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재호 씨가 깨달은 것은 몸이 마지막까지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는 이미 보냈습니다. 피곤함으로, 통증으로, 수면 문제로, 소화 불편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시되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수진 씨는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부하 상태입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쉬게 해야 할 상태입니다. 수리가 아니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희 씨가 배운 것은 회복이 제거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한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처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옥경 씨는 스트레스 자체와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쉬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석 씨는 버티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한계까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호를 듣기로 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힘들면 도움을 청하고, 버거우면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때로는 내려놓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허락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결은 호흡이 길어질 때입니다. 은영 씨는 의식적으로 날숨을 늘렸습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길게 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완전히 내쉬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졌습니다. 긴 날숨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호흡이 짧고 빠릅니다. 하지만 안전할 때는 길고 느립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 몸이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긴장이 완화됩니다. 심박이 느려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단순한 호흡 조절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교감신경 우세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연결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때입니다. 재호 씨는 빠른 동작을 줄였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관절에 여유를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은 근육 긴장을 완화합니다. 급하고 경직된 움직임은 긴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이완을 촉진합니다. 몸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통증 민감도도 감소합니다. 긴장된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완된 근육은 내성이 높습니다. 같은 자극도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움직임의 질이 통증 경험을 바꿉니다. 세 번째 연결은 체온이 안정될 때입니다. 수진 씨는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항상 차가웠는데 점차 온기가 돌았습니다. 말초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혈액이 중심부와 큰 근육으로 집중됩니다. 말초는 상대적으로 혈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완 상태에서는 전신으로 골고루 순환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체온 조절도 개선됩니다. 과도하게 땀이 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줄어듭니다. 몸이 환경에 적절히 반응합니다. 균형을 찾아갑니다. 네 번째 연결은 밤의 리듬이 돌아올 때입니다. 영희 씨는 잠들기가 쉬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면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밤에 잘 자면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밤에 활발히 작용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수면 환경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전신 회복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축적된 피로가 해소됩니다. 에너지가 재충전됩니다.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회복의 기초입니다. 다섯 번째 연결은 멈춰도 괜찮다고 느낄 때입니다. 옥경 씨는 불안이 감소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어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스스로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계속 긴장하는 이유는 멈추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춰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면 몸이 변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종료됩니다. 기본 상태가 재설정됩니다. 긴장이 기본값이었던 몸이 이완을 기본값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상태 변화입니다. 몸이 쉬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정석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속도도 변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몸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멈췄습니다.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몸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버티기만 했는데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재호 씨는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짜증이 줄었습니다.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잔병 치레가 줄었습니다.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몸 전체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책임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돌보는 사람으로,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옥경 씨는 이제 압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끝나지 않음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한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석 씨는 이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몸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만 제공하면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아집니다. 민준 씨는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불편함이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이해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몸이 쉴 수 없도록 만든 시간이 결국 몸을 먼저 무너뜨렸을 뿐이었습니다. 몸은 최선을 다해 버텼습니다. 이제는 쉬게 해줄 차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도 중요합니다. 현미, 통곡물, 콩류, 달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소비되므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기능과 감정 조절에 기여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끼니를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각성을 유지시켜 이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피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듭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고립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눕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살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크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과 버텨온 시간 속에서 몸이 보내온 신호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긴장이 문제라는 것, 몸은 회복 능력이 있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